상상력의 한계, 편견으로 보았던 글들이 다시금 보였습니다. 네, 오늘 낭독할 책은 어떤 책일까요? 낭독의 발견 6번째 시간은 목성균의 수필집 누비천해입니다. 문장이 아름답고 한국인의 서정이 담겨 있어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속해 있는 책 읽기 모임에서 석 달가량 읽었던 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고 수목원 야외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성균 작가의 고향인 충북 괴산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작가의 동갑내기 친구였던 할머니도 만나고 서너 살 아래인 후배 할아버지도 만났습니다. 다리 난간에 앉아서 꽤 오랜 시간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도 그 느낌은 있지만 작가는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음을 동갑내기 여자친구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누비천해 중 국화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당의 잔디에 배전의 정성을 들였다. 잡초는 눈에 띄는 대로 뽑고 가물면 물을 주고 잔디가 조금 자라면 깎아주었다. 그런데 정성을 잡초가 무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는 잔디밭에 도단한 잡초를 보면 발끈하는 성미를 드러내며 당장에 뽑아버렸다. 그런데 어느 봄날 며칠간 청주에 다녀와 보니 아버지의 방 창문 앞 잔디밭에 한자쯤 간격을 두고 쑥부쟁이 두 폭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발끈해서 뽑아버리려고 보니 그건 쑥부쟁이가 아니고 국화 꽃묘였다. 어머니가 이웃집 새댁한테서 얻어다 심었다고 하셨다. 하필 아버지가 운동을 하시는 발치에 국화를 심어 놓으실 게 뭐람? 마뜩 차나서 담 밑으로 옮겨 심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말리셨다. 얘야, 내버려 둬라. 일부러 창문 앞에 심었다. 늦가을에 꽃이 피면 추워서 밖에도 못 나올 너희 아버지한테 좋은 동무가 될 거다. 그래서 국화 두 송이가 아버지의 창문 앞 잔디밭을 차지하고 자라게 된 것이다. 차가운 별빛 아래 풀벌레의 애조마저 뚝 끊어지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며 가을이 깊어지자 국화가 시절을 만난 듯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하나는 황국, 하나는 자국이었다. 한 쌍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가을날 초래청에 서 있는 신랑각시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워서 집안이 경사스러웠다. 국화꽃은 소설 무렵까지 내내 피어서 아버지의 창을 우수로부터 막아주었다. 80 노모가 병객이신 당신 영감님의 적막한 만추를 유념하여 국화를 심으신 것이다. 내가 태어난 속을 자식인 나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병객의 자식들이 생각지 못한 일을 병객의 늙은 아내가 생각하셨다. 요즘 전에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라도 더 보는 데 집착하였던지라 영화를 다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다시 보게 되면서 세상에 이런 장면이 또는 진짜 내가 이 영화를 보았던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시간만큼 찬찬히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영화든 글이든 이제 다시 여러 번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2번 이상 보기도 합니다. 누비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게 했던 원천들이 모여있는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마을 곳곳은 변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잠시간 머물러 둘러보았을 뿐인데 책을 다시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 내게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력의 한계, 편견으로 보았던 글들이 다시금 보였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명언을 언제까지 되새겨야 할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